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 진행의 김성입니다. 해왕마스터와 함께하는 고수는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밤 11시에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고수는 지금은 주식보다 좀 더 깊은 세계로 떠나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 투자의 기초부터 전략까지 자세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해왕마스터의 무료 리딩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무료 채팅방 샘플러스 해왕의 해외 선물 검색하신 후에 비밀번호 센TV 누르고 입장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마스터 소개합니다. 오늘은 해왕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해왕마스터 모셔보도록 하죠.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랜만에 좀 찾아뵙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방송 출연하게 돼갖고 머리를 만졌는데 그렇게 이쁘게 되진 않았어요. 앞으로 근데 오늘 1시간 동안 이제 고수는 지금에서 해외 선물 관련해서 시황을 전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에게 1시간 동안 유익한 시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해왕마스터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왕마스터와는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현재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니 S&P 500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장 대비 0.09% 상승하면서 2,95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살펴봅니다. 현재 0.05% 상승 중입니다. 7,755포인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0.14%, 0.09% 하락세인데요. 5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살펴보시죠. 0.7% 상승 중입니다. 1,40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살펴보시죠. 0.11% 오름세 나타내면서 1.1433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현재 선물시장 시세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유로달러에 대해 단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유로존의 부진한 성장세와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유로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가 지속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달러화 약세와 유로 숏 커버링 등으로 유로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로존 구매 관리자 지수가 호조를 보였지만 아직 유로존 경제가 호전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로존의 6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수가 예상치 상회했지만 ING는 제조업의 약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ECB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 이번 주 소비자 물가 지수와 G20 정상회의의 영향력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추가 제재 경고에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9.4% 큰 폭으로 오른 WTI는 오늘 오전 배럴당 57.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리서치 회사 TS 롬바드는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본격화될 경우 유가는 10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 연준이 앞으로 1년간 기준금리를 4차례까지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비앙코 리서치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시장의 금리 인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4차례의 금리 인하를 전망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로 인한 향후 증시 흐름을 낙관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지금 다양한 외신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해왕 마스터와 다뤄볼 이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감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 나스닥입니다. 지난주에 미 연준이 FOMC 회의에서 하반기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뉴욕 증시 반등세 보였는데요.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가 봐도 될지 해왕 마스터의 업앤다운 들어보고 구체적인 전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현재는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업앤다운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업 들어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나스닥 차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사실 지난주 이제 제가 좀 이따 달러 얘기를 좀 드릴 텐데 FOMC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보다는 사실 이제 G20을 앞둔 상승세가 더 유력하다고 보고 있어요. 원래 2017년도에 미국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미 증시가 상승 랠리를 펼쳤다는 거는 미 금리 자체는 다소 영향력은 증시에 끼치기 굉장히 힘들다고 보는 입장이고 굉장히 단발적인 요건 자체만 충족한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미 증시 자체는 완전한 추세는 매수예요. 이탈되기 어떤 관점 자체 이탈되기 전까지는 매수를 고집해야 되는 게 맞는 부분입니다. 화웨이 사건 관련해 갖고 어떤 제재라든가 미중 무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태클을 거는 그런 속보 자체가 뜨지 않는다면은 상승에 대한 랠리를 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지금 단가가 그렇게 이상적이진 못해요. 상황 자체가. 자, 예시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일전에 이제 일목균형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상승에 대한 추세가 한 차례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조정에 대한 구간이 들어가고 다시 한번 추세가 나왔어요. 자, 추세가 지금 두 번이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단가 자체가 오늘 잡기에는 굉장히 이상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놓인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지지에서 조금 부딪힐 수, 일목균형표에 대한 추세는 어떻게 보면 완성이 나왔다 보니까 추가적인 진입 자체를 고려해야 할 수 있는 단가 자체는 스팬 자체가 밀리고 다시 한번 부딪힐 수 있는, 지지에 부딪힐 수 있는 지금 단가 기준으로 봐서 7,670 라인까지는 내려와야지 지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이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더 스팬에 대한 상승이 이탈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일목균형표상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제가 이제 매수를 든 이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시장이 매수예요. 추세 자체가. 어떤 이런 이탈 관점이 유지되기 전까지는 매수에 대한 포커스를 굉장히 맞춰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G20이 남았다는 전제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큰 상승에 대한 랠리를 펼치지 못하더라도 좋은 단가에서 진다면은 박스에 대한 추세 상승장 랠리, 박스 랠리 이상 추세 상승장은 잡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신 관련해 갖고 지금 금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이따 이제 5일 끝나고 달러 얘기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금리 관련해 갖고는 미 증시를 크게 연관성을 짓질 않아요. 굉장히 단발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심해요. 일전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2017년도 차트를 좀 볼 거예요, 여러분들. 자, 2017년도에 미국이 쉬지 않고 금리 인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 자체는 상승 랠리를 펼쳤어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 자체가 상승 랠리를 펼쳤다는 전제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단발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추가적인 상승은 미중 무역에 대한 결과치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고 G20 이후에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에 대한 과정 자체가 어떻게 펼쳐지냐에 따라 나스닥에 대한 조정이 또 시작되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지속하냐 이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G20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추세적인 부분에서 상승 랠리를 지속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7,670 라인에서 매수 단가 지지 여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매수를 다시 보시는 게 오히려 이상적인 태도라고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과 같은 경우는 7,670선에서 지지선 체크하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추가 제재 언급하면서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크루드 오일 지금 또 며칠 주말 사이에 또 많이 올랐는데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해왕마스터의 업앤다운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도 업 의견 주셨습니다. 자, 자세한 전략 한번 또 들어볼까요? 네, 좀 자세하게 오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오일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방송할 때 언급드린 점이 좀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란 제재가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은 조치 사항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미증시랑 오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관도를 좀 깊게 부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어떻게 보면은 미 증시에 대한 차트 자체는 차트고요. 지금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 자체가 오일에 대한 움직임 변동폭입니다. 상관도에 대해서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진폭에 대한 구간 자체는 다르겠지만은 미증시가 추세적으로 상승 랠리를 펼치는 가운데 오일도 당연하게 매수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거 자체는 단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단가를 지기에는 최근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고 싶고 매수를 보더라도 지금 일목균형표상 추세를 추가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를 보는 이유는 추세적으로 아직 이탈 관점 자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지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은 스팬 하단 구간이에요. 스팬 하단 구간. 조정이 추가적으로 열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56점 초반대까지는 좀 눌림장이 나와야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슈가 떴죠. 네, 사실은 이제 이슈가 떴어요. 미국과 이란에 대한 갈등 고조, 추가적인 제재 감행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떴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일봉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의 제재가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작년 이제 10월하고 11월 사이에 제재가 한 차례 있었어요. 이게 좀 다소 중요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일전에 2018년도에 이란 제재를 할 때는요. 이미 5개월, 6개월 전부터 야, 우리 2018년도 10월부터 너네 제재한다. 핵합의 탈퇴한 거에 대해서 너네 제재할 거야. 이렇게 압박을 계속적으로 가했어요. 기간을 딱 정했다는 거죠. 야, 10월 말 이때부터 너네 우리 수용 조건 포함 안 하면은 제재할 거야. 근데 제가 이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때 매수 보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이게 시장에 대한 반영 가능성 자체를 측정을 해야 돼요. 이미 5개월, 6개월 전부터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고 언급한 상황, 정확한 날짜가 기약돼 있으면요. 시장에 미리 선반영이 돼버려요. 이 상승에 대한 랠리 폭 자체가 이란에 대한 제재예요. 상황 자체가. 그리고 나서
시장에 대한 가격이 지금 반영이 되고 나서 실제로 이란을 제재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급량에 대한 축소예요. 내용 자체는. 근데 시장이 이미 가격이 반영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롱 포지션 자체가 대거 청산돼 버리는 이런 역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선물은 제가 얘기를 항상 드리는 게 뭐냐면은 시황이 있다면 시장에 대한 반영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계속적으로 드리는 편입니다. 시장에 대한 반영 여부. 자,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은 상승에 대한 랠리 자체가 일전에 이란 제재할 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상황 자체 이렇게 나왔던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이란의 실제 제재를 한 날 롱포지션이 대거를 청산하고 쫙 밀리는 상황 자체 됐어요. 그럼 지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을 24일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25일부터 제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시장에 대한 반영 여부가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제재를 하게 된다면은 시장에 대한 반영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같더라도 다른 방향성을 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반영 여부가 작년에 이란 제재할 때는 시장이 날짜를 미리 정했으니까 미리 반영이 됐으므로 공급량을 축소한다는 제재를 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롱포지션이 청산되어 매도로 밀리는 경향 자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 자체는 오히려 반대예요. 시장이 반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지에 대한 조건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 코스를 봐야 되는 게 좀 정석에 가깝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 있는 가장 손절에 대한 짧은 구간을 택할 수 있는 게 56점 초반 라인이에요. 56점 초반 라인. 여기까지 눌림목이 있을 때까지는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추가적인 상승의 랠리에 저희가 추세를 탈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왜 가장 이상적이냐면은 손익비에 대한 구성 자체를 펼칠 수 있는 구간대예요. 상황 자체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 제재에 대해서 시장이 미리 선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 전제가 첫 번째고. 자, 미 증시 자체가 추세적으로 매수 조건에 나와 있다. 아직은 이탈 관점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5일 차트 자체도 추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2019년도 6월 이전에 있었던 매도 추세에 대한 이탈 관점이 나온 후 추세적으로 매수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구간대입니다. 그럼 시장의 흐름하고 여러분들하고 동시에 좀 따라가는 게 좀 이상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5일에 대한 단가 자체를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스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지 구간대까지 좀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이 추세대에 대한 기준 자체는 두 번째 추세에 대한 형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부분이에요. 일목균형표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를 타려면은 56 초반대까지는 좀 웨이팅하는 구간 자체를 기르시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예요. 자, 지금 이제 시간이 좀 굉장히 남았는데 이제 지난주 이슈 자체가 있었어요. 지난주 이슈 자체가 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설명드릴 부분은 뭐냐면은 FOMC 회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체크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관련해 갖고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종목 자체가 유로랑 골드 그리고 10년물 채권 이렇게 좀 포괄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나스닥하고 어떻게 보면 5위를 봤는데 미국 금리와 관련해 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좀 다소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미중무역 관련해 갖고는 나스닥과 어떻게 보면 유가가 굉장히 상관도를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지만은 금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영은 달러 인덱스를 측정하는 게 좀 이상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돕고자 사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FOMC 성명서를 같이 읽는 시간 자체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미 제가 무방을 통해서 많이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은 오늘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은 관계로 여러분들하고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봉 차트상 차트를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던 어떻게 보면 96에 대한 이탈 관점 자체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고 있는 달러 인덱스에 대한 하방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렇게 조금 궁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한 하방이 왜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원래 지금 이제 2019년도 6월 FOMC 회의죠. 6월 FOMC로 회의를 보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유로존과 미국에 대한 통화 정책 자체가 불분명했어요. 야,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할 거야. FOMC 내에서도 야, 우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자. 인플레이션 올라갈 거야. 근데 동결. 비수기파로 전환했죠. 2018년도 대비해갖고. 그리고 나서 2019년도 들어가고 비수기파 전환하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추세 자체가 완강하게 못 나온 이유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불분명함이에요. 단순하게 보면. 자, 근데 FOMC 이번 달 들어서 2019년도 어떻게 보면은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초반에 갑자기 나오는 뉴스 자체가 있었어요. 야, 이거 금리 인하할 가능성 굉장히 크다. 인플레이션 상승 못한다. 각종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추세 이탈 직전에 상황 자체가 FOMC를 대기하는 구간 자체가 확보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 드린 부분은 뭐냐면은 FOMC 회의하고 하방으로 꺾일 것이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 조정이라든가 흔드는 박스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추세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수의 투자자들이 FOMC 회의가 야, 실제로 FOMC 미국 자체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높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 이후에 성명서에 대한 내용 자체를 확인하면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달러를 하방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일봉상 어떻게 보면은 지지 관점 자체가 밀렸기 때문에 이 지지 자체가 지속적으로 한 달간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평가돼요. 그러면 성명서를 같이 보고 여러분들과 좀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6월에 나온 내용입니다. 6월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회의를 가진 이후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고용시장의 호황이 유지됐고 경제활동은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할게요. 이 부분은 삭제입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 자체가 나옵니다. 이거는 실제 이제 FOMC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글로 번역이 된 것뿐이에요. 자, 연율 기준으로 볼 때 종합적인 인플레이션과 에너지를 제외한 인플레이션이 2%에 미달하고 있다. 자, 2%에 미달하고 있다는 부분은 뭐냐면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라든가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낮게 평가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장 기법에 따른 조사에서 인플레이션의 기대는 하락했다.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의 하락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평가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
그리고 금리는 동결한다. 뭐 이 내용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달은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체가 뭐 내용 자체가 나오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릴 부분이 뭐냐면은 원래 2019년도 내용 자체에서 다 지우도록 할게요.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2019년도 내용 자체에서 1월부터 5월까지 내용에서 인내심이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올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다려 볼 것이다. 인내심을 가지면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퍼부었어요. 5달 동안. 제가 이제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언급드린 부분이 뭐냐면은 1월부터 5월까지 성명서 한번 보시라고 했어요. 지금 왜 달러가 하방인지 알아야 돼요. 왜 달러가 하방인지. 인내심이라는 문구 자체가 삭제됐다는 거는 사실상 2019년도 7월이죠. 7월에 금리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원래 나온 내용 뉴스 자체가 뭐냐면은 50%를 인하하냐 이 얘기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왔었어요. 0.5포인트. 지금 미국 금리가 2.25에서 2.5포인트인데 0.5포인트를 내릴 가능성도 굉장히 시사했어요. 근데 다수의 투자자들은 FOMC 성명서 이후에 몇 퍼센트 과연 내릴 것인가 7월에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굉장히 심도 있게 나온 부분이에요. 근데 성명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인내심이란 문구가 삭제되고 기대감이 굉장히 저조한 이런 평가 자체를 내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혜양님. 그러면은 2019년 7월에 FOMC 성명서에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달러가 그때 떨어지나요? 아니라고 제가 언급드립니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성명서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2019년도 7월 다음 달이죠. 다음 달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확률 자체가 90% 이상 뛰어버렸어요. 자, 90% 이상은 뭐냐면은 다음 달에 금리 인하하겠다고 다수의 투자자들이 기정화 사실로 내린 거예요, 결론을. 자, 모두가 지금 2019년도 7월에 금리 인하하겠다고 내용 나오는데 금리 인하하겠다고 내용 나오는데 그때 가서 금리를 인하하면은 달러가 내려갈까요?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과정 중인 겁니다. 자, 예시로 다른 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이 맨 처음 금리 인상을 할 때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가장 처음 할 때가 자, 과거 차트 중요합니다. 자, 미국이 가장 처음 금리 인상할 때가 자, 2015년도 이제 12월이죠. 네, 2015년 12월. 자, 실제로 첫 금리 인상을 하니까 달러 인덱스 값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연속적인 금리 인상을 할 때는 달러가 주구장창 무너졌습니다. 이거 제가 항상 얘기했었죠. 2017년도에. 2017년도에도 제가 서경에 좀 나오고 있었는데 이때는 어떻게 보면 유로존에 대한 테이퍼링 영향 자체가 굉장히 크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자체는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마다 떨어져요. 금리 인상할 때마다. 무슨 뜻이냐면은 시장 자체가 이제 선반영이 이루어지고 하락에 대한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날짜에는 오히려 반등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내용 자체를 두 가지를 포커스를 좀 맞추도록 할게요.
자, 지금 달러 인덱스에 대한 하방 자체는 미국 금리 인하 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평가된다. 이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일봉상 기준 지지 추세대 자체가 이탈 관점이 나왔어요. 그럼 한 달여 동안 하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유지 관점 자체가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구간대예요. 자, 이 구간대에서 여러분들한테 언급 드리는 게 뭐냐면은 유로 골드에 대한 매수 포커스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추가적인 유로에 대한 매수 코스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봐야 될 종목, 골드에 대한 안전자산도 같이 볼 경우 여러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주목해야 될 종목은 달러 인덱스 차트예요. 달러의 저항대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유로와 골드의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은 일목균형표상 추세를 보게 된다면은 지금 타점으로 보게 되면은 추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스팬에 대한 상당 구간이 이런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자리. 그러면은 지금 단가상 여러분들이 유로 매수 혹은 골드에 대한 지지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최소 봐야 될 구간 자체가 달러 기준상입니다. 달러 기준상 96.000 위치까지는 도달을 해야 된다는 평가 위치값이 내려져요. 자, 그러면 왜 이 자리가 가장 유리한가요? 자, 익절에 대한 구간을 추세적으로 뽑을 수 있고 손절이 짧다는 이상적인 관점 자체가 가장 나오는 대목이에요. 그럼 오늘 물어볼 수 있어요. 자, 회장님, 지금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그럼 조정장이 와갖고 유로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노려도 될까요? 안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시장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 도달 안에서 못 잡았으면 못 잡았지 여기서 조정을 먹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습관 자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지금 시장에 대한 가격 반영 자체가 금리 인하에 대한 반영 자체가 선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서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하락이 열릴 수 있는 구간이 확보되는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대목 중에서 매도를 보기보다는 웨이팅하고 96이 도달되면 그때 유로에 대한 매수 조건 자체를 탐색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기다릴 줄 알아야겠죠. 급할 필요 없어요. 해외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자, 주관적인 어떻게 보면 뷰 자체로는 이 구간대가 도달해야지 여러분들이 유로라든가 골드에 대한 매수 조건을 한 번 더 탐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유로 차트는 어쨌든 간에 달러 인덱스 값과 상환지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깝기 때문에 뒤집어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는데 골드 차트는 상관도가 그렇게 높게 평가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골드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기가 막히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제가 2019년도 들어서 올해 가장 주목할 종목을 뽑자면은 골드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린 대목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불안성 자체가 굉장히 심화되는 가운데 달러 인덱스까지 하방으로 나와버리니까 상황 자체가 완전히 상승 랠리로 이어가고 있어요. 골드 자체가 사실 이제 FOMC 회의 이후죠. 예, FOMC 회의입니다. 이때 FOMC 회의예요. 회의 이후의 대응 자체가 굉장한 강세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제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구가 확보 자체를 노리는 것보다 달러 인덱스 위치 값을 보고 두 번째 마디가 추세적인 부분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확보하는 게 좀 더 이상적인 태도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는 게 뭐냐면은 달러가 추세로 한 번 더 미끄러지기 저항을 받는 구간대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은 골드 자체도 조정에 대한 폭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지 추세 때 두 번째 마디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을 그 위치에서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드리고 싶어요. 그 매수에 대한 관점 자체가 야, 여기까지는 내려와라, 여기까지는 내려와라, 이거보다는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고 평가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답변에 좀 가까울 것 같아요. 자, 유로 차트는 달러랑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이 되지만은 골드 차트 자체는 지금 단가 자체에 대한 지지 가능성이 지금 정확하게 측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를 보고 좀 평가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심합니다. 마지막으로 달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이 한 달간 하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추세 관점 자체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대목이다, 이 부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한정적이에요. 지금 나오는 내용 자체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년까지 4회 인하를 하겠다는 내용 자체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볼 부분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 자체는 7월 FOMC 회의까지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9월에 더 내릴 수 있는 가능 여부, 이 부분으로 측정하는 거고, 지금 당장은 볼 필요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에 대한 앞으로 고점이 평가가 되었다고 판단을 해요. 이 부분도 제가 이제 무방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었어요. 달러가 이제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면서. 중요한 것 자체가 유로의 통화 정책인데, 최근에 이제 드라기 총재 입에서 이제 금리 인하 발언이라든가 금리 인하라든가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 이제 채권의 추가 매입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시행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있다면은 달러에 대한 반등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평가돼요. 근데 지금 문제가 지금 FOMC 자체가 지금 너무 완강해요.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입장 자체가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 이제 트럼프의 압박, 이게 미 정부에 대한 압박도 있겠죠.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은 이제 FOMC 자체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뭐라 하든 간에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공화당하고 이제 민주당하고 원래 트러블을 일으켰는데, 금리 인하 관련해 갖고는 둘이서 지금 입을 맞춰지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죠. 중국을 좀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하락한다는 요건 자체도 좀 충족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할 수 있을 만한 여건 자체가 만족돼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번 달 기준으로 2.0%예요. 2.0%. 실제치가 2.0% 나왔습니다. YOY가 연이에요. 연 기준. 전년도 대비해갖고 2.0% 나왔어요. 원래 인플레이션율은 제가 항상 언급드리지만 금리보다 높아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금리가 더 높아요. 지속적으로 내릴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완벽히 구사돼 있습니다. 계속 내려도 돼요. 0.25포인트 내려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시는 분들은 미국 금리 인하가 있을 때까지는 유로 매수 그리고 골드 매수에 대한 요건으로 지속적으로 보시면은 손익 비례에 대한 구성 자체를 탄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저희 첫 번째 이슈 나스닥 그리고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에 이어서 달러 인덱스가 하방을 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현재 달러 인덱스 내려가고 있는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 인하 시점에는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로와 골드에 대해서도 매수 포지션 유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달러 인덱스 96.00이 도달하면 유로 매수 포지션 이런 측면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왕마스터와 함께 현재 이슈 짚어봤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38분 지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현재 선물시장 시세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S&P 500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25% 상승하면서 2,957.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2% 오름세 나타냅니다. 7,76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오일 살펴보시죠. 0.14% 다시 상승으로 전환했는데요. 57.5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살펴봅니다. 0.88% 상승 중입니다. 1,41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살펴보시죠. 0.15% 상승 중인데요. 1.1438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먼저 유로 양적 완화와 미국 금리 인하 둘 중에 어느 것에 무게를 둬야 할까요? 하고 제이스 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자, 굉장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네, 진짜 이제 제가 언급 드리는데 네. 이건 진짜 질문이 좋아요. 이 질문에 대한 의도 자체가 지금 원래 FOMC 회의 자체가 열리기 전에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있었어요. 자, 달러 인덱스에 대한, 유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격 형성은 통화 정책에 따라 결정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원래 제가 이제 항상 얘기 드렸던 부분이 그거죠. 테이퍼링이 이제 2018년도 12월에 마감이 되고 2019년도부터 이제 통화 정책 자체가 스탑이 되고 원래 2분기 이상은 흘러야지 유로가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유로가 지금 개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경제적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여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수순 자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FOMC 회의 자체가 네. 너무 파격적으로 세요. 드라기 총재 발언보다. 자, 서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지금 난립니다. 서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기정화 사실이 됐기 때문에 미국 자체는 달러에 대한 약세를 평가하는 부분이 더 심한 거예요. 최소한 한 달, 어떻게 보면 7월 FOMC까지 열리는 구간 자체를 이제 기정화 사실 됐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랠리폭으로 보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그러면은 유로에 대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되면은 이제 유로 통화 정책에서 확실시되는 어떤 발언 자체가 나온다면은 그때부터 상승 랠리를 가겠죠. 달러가 반대 통화니까. 지금 드라기 총재의 발언 자체는 가정이에요. 언제부터 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그냥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근데 미국은 사실상 지금 7월에 금리 인하하는 것 자체를 기정화 사실로 여기고 있어요. 그럼 달러에 대한 차트라든가 시황 전반적으로 비교를 하게 된다면은 달러의 하방의 코스를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관점 자체를 유지해야겠죠.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양적 완화, 이제 유로에 대한 양적 완화 추가 진행이죠. 어떻게 보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진행을 했다 다시 한번 채권 매입을 하겠다는 내용 자체. 이거는 사실 이제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있지만은 언제부터 하겠다는 내용 자체는 주 포커스에 담지 못해요. 근데 금리 인하 자체는 기정화 사실이 됐고 2019년도 7월부터 가능성이 굉장히 놓인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달러 인덱스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세를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다. 여기 주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게 정답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 자체는 기정화 사실하고 어떤 가능성만 대두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첫 번째고, 차트적으로 보면은
달러 차트에 대한 중요한 이 지지 이탈에 대한 구간 자체가 형성이 이미 되었어요. 그럼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하락에 대한 랠리를 이어갈 만한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일본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FOMC에 지금 현재는 FOMC의 무게를 좀 더 두는 게 좀 더 현명한 답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유로의 양적 완화와 미국 금리 인하 둘 중에서 드라기 총재의 발언은 사실 가능성일 뿐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7월 인하 가능성을 사실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하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현재 또 안토니오 리 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미니 유로 현재 1.1363 매수 1계약 홀딩 중입니다. 1.1600까지 가능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자, 단가 한 번만 다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불러주시겠어요? 네. 1.1363에 한 계약 홀딩 중이고요. 1.1600까지 가능할지 여쭤보셨네요. 네. 지금 일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무난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난히 갈 가능성이 굉장히 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언급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달러에 대한 조정폭이 한 차례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 단가 자체를 확인해 본다면은 그렇게 위험한 단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지금 일목이죠. 예, 일목의 상단에 이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는데 이거 저항 이탈되기 전까지는 그냥 꼭 잡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1.6 그 목표치를 보시는 것 그 이상에 대한 구간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가능성이.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관점 자체가 이 구간대에서 보게 됐는데 달러 인덱스 위치 값으로 보게 된다면은 지금 기준선에 맞춘 위치 구간에서 매수를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돼요. 그러면은 이번 일목균형표상 이제 저항 구간대를 맞고 추가적인 하락이 온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한 달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추가적으로 수익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이제 단가 자체가 이제 안토니오리 님 네. 자체는 단가 자체가 굉장히 이상적이기 때문에 뭐 본전 홀딩이 가능한 구간이지만은 문제 자체는 이제 이탈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은 손절 처리를 해야겠죠. 당연스럽게 손절 처리를 해야 돼요. 리스크는 언제나 있습니다. 리스크는. 근데 추가적인 추세 자체가 이 구간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린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 추가적인 단기 추세선이 여건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토니오 리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언제나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이탈 나오면 손절을 하라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또 1시간 동안 함께 하셨는데요. 해용 마스터님, 앞으로 저희 방송들도 어떻게 채워가실 계획인가요? 네, 일단은 오늘 너무 오랜만에 왔죠. 너무 오랜만에 왔었는데 지금 이제 데일리 토픽 관련해 갖고 이슈도 오는데 제가 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허위 뉴스가 좀 많아요. 이제 언론상은 자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도달할 거야 이런 뉴스 자체를 뽑아내게 하는데 지금 고수는 지금에서는 사실 이제 언론적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달드리면서 자, 이 부분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야 될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1시간 동안 유익한 시간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시간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해왕마스터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해왕마스터와 함께하는 고수는 지금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더 궁금한 부분들 생기신다면요. 카카오톡 해왕마스터의 무료 리딩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샘플러스 해왕의 해외 선물 검색하시고 비밀번호에 센TV 치시고 들어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11시에도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